자, 아우. 근데 생장점에서 위로 쭉쭉 자라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를 해버려서 측지 동그랗게 새순이 더 많이 나. 이게 검잖아요. 검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동네 분들, 초보자분들이나 뭐 유튜브 보시거나 카페 보신 분들도 영양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영양이 많다는 걸 수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본인이 이제 배합도 제가 그 토양 검정한 거 보시면 EC라고 있어. EC. pH는 좀 들어보셨죠? pH에 따라서 EC 같은 경우는 전기전도도라고 해서 그 이 흙에 염류 0.뭐뭐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농업에서는 이 다육식물은 다비성 식물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식물 개념이 아니잖아요. 화장토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마사를 올려주고 약간의 지지를 하는,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돌멩이를 살짝 올려주면 식물 자체가 살짝 지지를 해주고, 또 하나는 보습이 유지가 되죠. 아무래도 위에 이렇게. 근데 반대로 그냥 마감을 안 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선물은 지금 상처가 났지만 바로 주셔도 돼요. 바로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515에 근접했기 때문에 구감용 같은 뿌리는 토양전염병에 조금 감수성이 예민하지. 저기 혼자서 뭐 직장생활 혼자 하고 나 기숙사고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이고 그런 분들은 이거 딱 괜찮아요. 아주 많은 광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서 구감용이 키우기가 아주 무난합니다. 두둥. 25년 9월 27일 낫달맞이가 엄내 활짝 폈죠? 얘가 진짜 괜찮아, 쓸만해. 봄부터 가을까지 그냥 꽃을 잘 펴주는 이 낫달맞이를 내년에는 옆에 그 큰 길 있죠? 거기에다가 쭉 한번 심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늘어뜨리게. 볼만하겠죠? 요즘에 볼만한 애, 입이 그냥 반질반질하고 광이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통 코덱스 아프리카 식물이라고도 칭하고요. 대표적인 구감용입니다. 구감용의 특성이 하우스 스케줄로 따지면은 한 5월에서 6월 달에 이 비치고요. 8월에서 9월 달 정도부터 이제 새 순이 올라오죠. 건조한 기간을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지나면 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요 놈이 먼저 더 올라와요. 얘는 구감용 사촌이죠. 실바티카 이제 코끼리 발바닥처럼 생겨서 예전에 제가 여기 화단에 대빵 큰 거 있었잖아요. 구감용보다 얘가 좀 더 순이 빨리 올라오는 편이고, 그런데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뭐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집이 좀 서늘하고 약간 그늘지다 싶으면은 연중 뭐 유지를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관리적인 면에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잎이 조금씩 말라간다 싶으면은 단수를 해주시고, 새순이 올라온다 그럴 때 물을 좀 주시면 됩니다. 8월 달에 순이 올라올 때는 좀 소극적으로 물량을 주시다가 지금처럼 2515 쌀쌀한 바람이 불면은 적극적으로 주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감용 분갈이 시기가 아주 좋을 때죠. 제가 이거 화단에 박아 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캐 가지고 분갈이 하면서 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란다나 키핑장에서 부담 없이 키워보고 싶으시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구감용 18,000원짜리고요 요즘에 성장세가 워낙 좋아서 키우시기가 진짜 좋아요. 실내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요거를 이제 하트 모양으로 라인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잎을 동그랗게 볼 모양으로 요즘은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것도 분갈이 하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선별해서 건강하고 골 이쁜 애들 선별해서 연락 드립니다. 자, 밤이 깊었습니다. 퇴근 시간 때가 됐습니다. 낮에는 저희가 워낙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낮에 또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갈이는 웬만하면 밤에, 잠깐만, 야들이 다 엉켰네요. 가위로 한번 잘라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구감용은 실내에서도 잘 자랍니다. 물 주는 것만 좀 소극적으로 확실하게 좀 마른 다음에 체크하시면서 하시면은 그렇게 탈이 없어요. 그 체크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니라 잎에 살짝 힘이 없거나 뭐 살짝 이렇게 누런 잎이 졌을 때 물을 주셔도 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폭 찍어 가지고 한 상단이 좀 충분히 완전히 건조됐을 때 그때 물을 좀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다 제가 잘라냈고요. 이거를 볼 모양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동그란 수양으로. 그러면 좀 가지를 조금 더 쳐야 되는데 그건 이따 분갈이 하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어 놓은 지 얼마나 오래됐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뽑힐라나? 삽으로 해야 되나? 일단 뿌리를 좀 끊어내는 방법으로 할게요. 지금은 성장세가 워낙 좋을 때라서 뿌리를 그냥 뜯어낸다고 하죠. 뜯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데 안 뜯어진 어휴, 어떠지? 그냥 아예 끊어버릴게요. 어우, 다 잘라버렸네. 없어요. 다 끊어버렸어. 일단 저쪽 가져가서 분갈이 하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뽑아 왔는데 뜯어버렸습니다. 아주 뜯어버렸고, 요 정도면 감룡이 치고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아까 그 18,000원짜리가, 자, 요게 보통 시중에 2만원 전후, 보통 2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사이즈고요. 본인에서는 이제 18,000원에 판매하는 거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요 골이 깊어지는 게 구감룡의 특징입니다. 제가 뿌리를 아예 뜯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세력이 좋을 때라서 그냥 최대한 다 뭐 일부러 다 뽑으실 필요는 없는데 최대한 많이 제거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잎도 보시면은 덩굴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원형으로 하거나 뭐 하트 모양으로 하거나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꾸미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전지를 이렇게 해주면서요, 모양을 볼 형태.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생장점이 지금 제거가 됐잖아요. 보통 식물은 정화우세라고 하죠. 가운데 생장점에서 위로 쭉쭉 자라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를 해버려서 측지, 동그랗게 새순이 더 많이 나오게. 지금 상태로는 군데군데 비었지만 이 부분이 메꿔질 겁니다. 그러면 새순이 또 자라나면 생장점 잘라내고 또 옆으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옆에 또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원하는 모양으로 동그랗게 풍성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이쪽이 조금 더 이쁘거든요. 그렇죠. 이쪽을 정면으로 삼고 심어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식물은 흙을 좀 달리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본인의 기준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2번 베아터 수준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되게 잘 자랄 거예요. 화분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형태죠. 노엔도 화분이고 심었을 때 테두리가 한 2cm 정도 그렇게 약간 여유가 있는 형태를 골랐습니다. 화분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딱 맞아도 상관없는데 새순을 조금 부지런히 풍성하게 뽑아내려면 아무래도 수분에 좀 보유가 좀 있는 것도 좋고 뿌리 뻗음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긴 롱분보다는 그 중간 형태 이런 화분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조금 독특하게 심어 보실 거면은 약간 밥그릇 사발 형태, 보통 일본에서 그런 형태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장점하고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화분이 낮고 넓으면은 아무래도 건조가 조금 더 잘 되겠죠. 대신에 성장세는 좀 줄어들고 높다 보면은 물을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못되면 뭐 썩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식물의 형태를 보고 흙 건조 상태를 보고 물을 주시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깔망 똑같이 잘라 놓고 두꺼운 마사 놓고, 아까 낮에 땡땡이 오빠야께서 난석이 없다, 난석이 떨어져 있느냐, 밑에 막을 것이다. 특별하게 뭐 난석이든 뭐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스티로포를 쪼개서 하셔도 무방해요. 그냥 마사라든가 뭐 난석이 있으면 난석 쓰시는데 어떤 것을 넣는다 해서 식물에 뭐가 차이가 뭐 되게 극대화된다?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흙은 똑같이 2번 배합도 수준이고요. 2번 배합도인데 지금 이게 검잖아요. 검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동네 분들, 초보자분들이나 뭐 유튜브 보시거나 카페 보신 분들도 영양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영양이 많다는 걸 수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토양 검사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본인이 이제 배합도 제가 그 토양 검정한 거 보시면 EC라고 있어. EC. pH는 좀 들어보셨죠? pH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분 유효도, 어떠한 양분이 무슨 pH에 어떤 식물에 잘 맞고 어떻게 흡수를 하느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양분 유효도에 관계가 좀 많고요. 이씨 같은 경우는 전기전도도라고 해서 이 흙에 염류, 양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체크를 하는 기준 범위예요. 근데 뽀니네지 배합도 보시면은 0.뭐뭐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농업에서는 이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정상 범주에 들어가면서도 부족한 듯이 나와요. 다육식물은 다비성 식물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식물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 고추나 사과나 뭐 배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비성이라기보다는 최소량의 양분만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흙을 또 거칠게 쓰잖아요. 공극이 많게 형성을 하다 보니까 영양을 넣어도 밖으로 용탈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어떠한 거를 무리하게만 넣지만 않으셨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아무튼 뽀니네지 배합도는 이씨가 안정적인 수치에 들어와 있고 유용미생물 활동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뿌리가 화단까지 가득 차 있을 건데 무시하고 그냥 다 떼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흙을 채워 넣고요. 얘기하는 사이에 금방 했죠.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또 들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쳐주면은 그 뿌리 안에 흙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는 좀 고정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사선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 한 번 씹힌 뿌리를 또 상처를 내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테두리만 나는 고정을 원한다 싶으면은 테두리만 조금씩 이렇게 눌러 주시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흙이 안으로 밀려가서 뿌리를 좀 고정시키게 이렇게 움켜지게 그런 방식도 좋습니다. 다 끝났죠. 여기 이제 마사로 가볍게 또 복토를 해주시면은 되고요. 뭐 어떠한 것을 화장토로 하면 좋느냐 그거는 저도 그게 되게 많이 집중을 안 해요.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화장토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장단점은 명확해요. 이렇게 마사를 올려주고 약간의 지지를 하는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돌멩이를 살짝 올려주면 식물 자체가 살짝 지지를 해주겠죠. 그리고 물을 줬을 때 물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약간 눌러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보습이 유지가 되죠. 아무래도 위에 이렇게 깔아버리면 바람이 들통하는 거는 사실이고, 물을 줬더라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증발이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죠. 근데 반대로 그냥 마감을 안 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통기성에는 좋은데, 물을 줬을 때 우리가 이제 관리면에서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리고 물 주기를 길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금방 건조가 되니까 식물의 건조 스트레스 그걸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애매한데, 저는 그냥 그래도 우리는 화분에 심어서 관상가치를 높이는 그런 식물을 키우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차피 화분에 심었으면 깔끔하게 위에 화장토를 좀 덮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곡토가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는 깔끔하게 웬만하면 이제 마사라든가 약간 강물에 비슷한 이렇게 하얀색 이런 돌 같은 거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약간 요 모양새가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물은 지금 상처가 났지만 바로 주셔도 돼요. 바로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515에 근접했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생육기가 되고요. 그리고 구감용 같은 뿌리는 토양전염병에 조금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은 건 사실 같아요. 일반적인 다육이보다는 좀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러서 죽는 거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끝났죠? 추석 연휴 전에도 식물 택배는 이번 주 한 주 중에 한 월화수까지 목요일까지도 애매하긴 한데 들어가긴 할 건데요. 이렇게 집에서 작은 사이즈 한번 키워 보시고요. 잎을 질질 이렇게 다 늘리지 마시고 그냥 한번 딱 커팅해서 이렇게 키워 보시면 옆에서 순이 부지런히 나와서 풍성하게 되니까 집에서 한번 쉽게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기 혼자서 뭐 직장생활 혼자 하고 나 기숙사고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이고 그런 분들은 이거 딱 괜찮아요. 아주 많은 광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서 구감용이 키우기가 아주 무난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하면은 구감용이 거의 1순위로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어떤 거를 할까?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4주째인가? 방치가 되어 있는 선인장 분갈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